안녕하세요. 수험생들의 동반자 법률저널 이상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공부혁명의 저자이자 학습 컨설팅의 전도사로 통하는 박정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TI로 많은 학생들한테 그 학습법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생각에서 MBTI란 무엇인가요? MBTI는 뭐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고 핫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MBTI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MBTI는요, 마치 사람들의 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른손을 쓸 때 내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반대로 왼손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 즉 내가 특정한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더 편하고 더 수월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 네 가지 지표로 모아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딱 묶어보니까 어떤 유형이더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MBTI 검사를 해보니 예. ISTJ로 나오는데 예. 작가님은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ENTP 성격 유형으로 나오고 성격 유형입니다. 네. ISTJ하고 ENTP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예, ISTJ 유형의 분들은 뭔가 되게 좀 정리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ENT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 해결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MBTI 예. 유형과 예. 공부와의 연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밀접성이 있을까요? 제가 네. 최근에도 어떤 네.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 공부 이제 잘하는 반의 아이들에는 특정한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반에 가보면은 또 다른 특정한 유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MBTI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각 지표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나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다 보니까 공부할 때, 공부라는 건 결국에 그건 거잖아요.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인출을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생활 태도가 공부를 얼마나 물리적인 시간만큼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융통성 있게 공부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할 것이냐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MBTI의 S와 N, J와 P 이 지표 자체가 그거를 딱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16가지 유형을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공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형들끼리 묶어서 이제 6가지 학습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학습 그룹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성격 유형들은 공부하는 패턴이 정말 비슷해요. 이 재밌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SJ 그룹의 유형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SJ 그룹의 학생들이 모범생으로 통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또 상황이 달라져요. 이 아이들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부까지는 잘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교수님들은 대부분 또 NT-J 유형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요구되는 거는 NT 쪽의 학생들을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NT 성향이 되게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SJ가 많고, 이런 좀 특징적인 것들이 딱 볼 수가 있죠. 학습
그룹을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지표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게 이 아이 지표였어요. 내향이냐, 외향이냐. 그런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SN, J, P였고요. 특히 이제 N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지표인 T냐 F냐에 따라서 감정 기복에 대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영향이 확 나뉘다 보니까 크게 6가지 학습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성인 학습자에서 제일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SJ 그룹이에요. 이제 ISTJ, ESTJ, ISFJ, ESFJ가 들어가는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어릴 때부터 보면 되게 아이들 중에서 가장 모범생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에서 가장 순응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가장 잘 지키고 성실하고 항상 먼저 숙제부터 하고 노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을 되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습 열정과 그 다음에 물리적 학습 시간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 유형들은 한번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대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융통성이 되게 떨어져요. 학습 전략적인 면에서 되게 떨어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좀 자신을 혹사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유형의 재밌는 특징이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단순 암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들은 필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받아 적는 아이들이 이 타입이죠. 이 유형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 시장에 정말 많아요. 두 번째는 SP 그룹이에요. ISTP, ESTP, ISFP, ESFP 유형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타입이고요. 특징은 에너지를 엄청 아끼려고 그래요. 되게 에너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노력을 아끼기 때문에 얼핏 바라보면 조금 게으르다, 태만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게 전략적이다, 효율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학습 전략적인 부분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벼락치기는 정말 강한데 이제 약점은 미리부터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승률이 반반만 돼도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경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 유형들은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NFJ 그룹이 있어요. 이 NFJ 그룹은 되게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생각이 많고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형들은 특징이 청소년기에는 내가 공부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못 느낀다. 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좀 방황을 좀 길게 하는 타입이에요. 성격 유형 중에서 독서량도 상당히 많고 어휘력과 문해력은 매우 좋은데 문제는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계획에 엄청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계획을 달성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겪게 되는 타입이 많죠. 그리고 이제 NFP 그룹이 있습니다. NFP 그룹은 현재 10대 아이들의 엄청난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자, NFP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정말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타입인데 문제는 이 유형은 되게 집중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발산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뭐 공부라든지 책을 읽든지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단어, 뭐 표현,
어떤 이러한 뉘앙스에 의해서 갑자기 생각이 딴 데로 튀어버리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짧고 집중의 질이 되게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유형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능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려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다루거나 하는 능력은 되게 좋죠. 이 유형이 가장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단순 암기를 되게 못해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느끼는 게 만약 예를 들어 과학을 가르쳐 주면 이해는 되게 잘해요. 그 순간순간은.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다 까먹고 없어요. 마치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처럼 특정한 단어들,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이 아이들은 많이 이제 까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NFP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NTJ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위해서 태어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되게 성실하고 뭔가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학습에서는 거의 타고난 성향인데 이제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전체 인구 통계에서는 매우 적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잘 관찰하기 힘들죠. 여기 이제 NTP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NFP 그룹과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NFP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에 따라서 학습 효율에 학습 효율 자체가 엄청 널뛰는 특징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정말 열심히 하다 기분 나쁘면 팍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면 NTP 그룹은 감정 기복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정말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 되게 비슷한데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정 기복하고 있는 거 아무 관계없이 정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NTP 그룹은 과목에 따른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좋아하는 과목은 진짜 집중해서 하는데 싫어하는 과목은 가감히 버려버리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이 NTP 그룹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은 거의 만점 수준에 도달하는데 싫어하는 과목은 아예 그냥 공부 안 하고 쏟아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성인 학습자에도 그게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공부하는데 네. 자신이 어떤 MBTI 유형인지 아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가요? 아니면 그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까요? 항상 그렇잖아요.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고 두 번째,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이 어떤 스타일의 시험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답안을 요구하는지를 안다면 나의 문제점이 이 시험에서 어떤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어떤 점에서 나한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대비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에너지를 좀 적게 쓸 수 있는지. 왜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럼 MBTI 그 성격 유형이 예. 선천적인가요? 아니,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되는 과정을 이제 빗대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아기가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 우연히 얘는 그때 처음에는 이 신경망이 아이 몸에 막 만들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연이라도 한쪽을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른쪽 손의 이 신경망이 왼쪽보다는 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하면 할수록 편하고 잘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편해지니까 더 많이 쓰게 되고 더 고도화되면서 발달하게 돼요. 이게 성격의 4가지 지표 또한 그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증거가 초등학생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MBTI 검사를 해보면 딱 중간 정도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때는 아직까지 양쪽으로 분화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서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4학년, 5학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쪽으로 싹 몰려가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성인이 되었을 때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 글을 쓰라고 하면은 되게 어색하게 미숙하게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왼손잡이들한테 오른손으로 글 쓰라고 하면 또 되게 잘 쓰거든요. 이거는 계속 자기가 오른손으로 쓰다 보니까 양손잡이가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격 유형도 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방향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집단에서 강요하는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미숙했던 방향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이게 한쪽을 이게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